네, 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또 문제는 장중에 반등도 없습니다. 반등도 없고 그냥 종가 저가 패턴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최악의 경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최악의 경우란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지는 그 확률이 있어요. 확률. 코로나 빼고, 코로나하고 IMF하고 금융지수 빼고, 금융위기 빼고, 이렇게 뭐 경기가 좋다거나 경기가 뭐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떨어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좀 계산해 보면 1차로 지지선이 한 마이너스 10%인데 10에서 한 12%인데 그 길을 무너지면 그냥 3, 4일 내에 10을 더 빼버립니다. 투매죠. 더 빼버리거든요. 계산을 좀 해보면 지금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빼버리면 이게 690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732니까 지금 하락하는 종목도 1600개 넘었고, 자, 이거는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일 만약에 한 3, 4%더 빼면 저점 나옵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차트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단기 고점에서 계산할 때 여기서 30%를 빼지는 않습니다. 그 30% 빼면은요 반드시 금융당국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현금을 가지신 분한테는 하반기 때 대반등장을 기대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매수 찬스가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700 밑으로 690까지 빼면은 급격한 아래 꼬리 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조를 해 보시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 대다수니까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해야 되는,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 드렸고요. 자, 종목도 보시면, 자, 종목 리뷰해 볼게요. 종목도 보시면 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없는데, 화성밸브, 자,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한선 엔지니어링, STX 그린로지스, 시젠, 5개 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화성밸브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뭐 플러스가 났는데 왜 지금 플러스가 나 있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플러스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성밸브는 이게 한선 엔지니어랑 같이 움직이는 이게 동해 밸브 종목입니다. 동해 밸브 종목인데 지금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19% 떨어졌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는가? 얘는. 그죠? 그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죠? 나머지 종목도 이제 반도체하고 제약은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이 다 떨어지고 있는 판인데 왜 안 떨어지고 지금 버티고 양봉나고 있을까? 그죠? 지금 이제 이거는 포항, 영일만 가스 시추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잠깐 보시면 꺾였죠. 지금 꺾였는데 얘가 1등이라 그랬죠. 여기를 요 네모친 자리를 받아주면은 밸브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덜 빠졌네요 오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바이오 보면, 자, 우리바이오 이건 지금 이게 해리스 종목이에요. 지금 이 우리바이오도 2%밖에 안 떨어졌는데 2%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바이오는 사실은 지금 그걸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판세가 그렇습니다. 판세. 사실은 옛날 힐러리도 전체 판세는 이겼는데 주로 들어가 가지고는 좀 져가지고 대의원들을 잃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종목은 마리아나 관련주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거는 이제 1등입니다. 화성밸브가 2등 같고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도 보시면은 오늘 좀 떨어졌네. 아까는 좀 플러스였는데 5.2가 떨어졌네. 그죠? 21선 지지를 받아내줘야 될 것 같고, STX 그린로지스는 이제 이게 전쟁 관련주를 제가 한번 편입을 했는데 유가 종목을 편입을 한 게 아니고 해운주로 편입을 좀 했어요. 자,
STX 그린로지스도 밀리고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2차 목표가는 이제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야 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젠 잠깐 보시면 시젠도 이제 코로나로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수전책을 들어갔어야죠. 수전책을 들어갔어야 되고 요거 수전책 랩지 그 다음에 시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수전책이 날라갈 때 이 수전책이 오늘 날라갔어요. 사실은 많이 갔죠. 수전책이 오늘 보시면 몇 프로 갔죠. 오늘 같은 장에 아침에 16%가 날라갔는데 시제는 3%밖에 안 가죠. 그래서 주식은 테마주 매매할 때 1등주 잡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등주를 잡는 게 왜 어렵냐면 20% 가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쇼도 사실은 이제 수전택 상칠까봐 좀 못한 거예요. 그 눈에 빤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상을 치면 이제 공을 칠까봐 못한 거고, 그러면 1등주도 공 칠까봐 안 되고 2등주는 안 가고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가 쉽지가 않죠, 요즘.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매매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 오늘 신규 종목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뭐 할 게 별로 없던데 요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9,210원이네, 그죠? 휴니드라는 종목을 해볼게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니까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이고 금요일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란 본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에 미사일 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이란이 약간 전면전은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전은 기피하고 있고 하지만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단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 하마스 지도자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한번 액션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 미국의 어떤 신문사가 5일날 공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만약에 지금 네타야후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을 쏠 준비가 있으면 바로 선제 타격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우리는 그냥 맞지 않겠다. 그죠? 우리나라가 북한도 비슷한데 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타격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야후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멘트나 어떤 강경한 기조가 꺾일 것 같지 않고 저기 보시면 5월날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당장 떠나라 저는 대피령이 나왔습니다. 이 주식적으로 접근할 때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면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도 그런 게 당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들이 오르면은 지수가 빠지고 지수가 오르면 전쟁 관련주가 급락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둘이 강경 기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본토에 과연 미사일을 어떻게 쏠지가 포인트고 어쨌든 앞으로 향후 방향은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강경 기준은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전쟁 관련주를 편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차트 잠깐 보면 사실은요 휴니들은 하루 늦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금요일날 여기서 그냥 갖다 들이대는 게 돌파 매매인데 늦었죠. 시즌을 들이대가지고 처맞고 앉아있죠. 그죠? 휴니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당겼습니다. 사실은 휴니드는 비텍스 페코 이거보다 왜 더 급등이 나오냐면 이 회사가 이스라엘의 엘타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산 제품을 공급한 회사가 우리 주식시장에 한 몇 개 있어요. 한 두세 개 있습니다. 대성하이텍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스라엘에 방산 공급했다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휴니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상태가 아니고 이걸 보시면 5일 동안 지금 60%가
51%가 올랐어요. 51%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투자주의가 오늘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올라갔다가 시간에도 투자주의 공시가 나면 그냥 그대로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봤는데 투자주의 안 걸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주의 안 걸리면은 앞으로 향후 그 중동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주민은 자료 잠깐 볼게요. 자, 주민은 자료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보여주신 자료가 그 이스라엘 떠나지 얘기인데, 이 회사는 이제 원래 군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회사고 민항기 시장 옛날 그 자료입니다. 그죠? 몇 개월 전 자료인데, 자 이렇게 민항기 시스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방산의 1등은 과연 누군가 만약 가면 휴니더 같아요. 휴니더 같고 빅텍이나 스펙코가 아니고 휴니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테마주 매매로 이 오늘 급락장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현재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는 또 거래량이 좀 많이 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휴니드가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뭐 6.25나 아니면은 그 예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보면은 거의 사실 기습이었거든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우크라이나 쳐들어올 때 실제로 이제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친절하게 이란이 이제 바로 기습 공격이나 전면전을 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논의해서 언제 좀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좀 뭔가 좀 이스라엘한테 알려주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몇 달 전에 그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약간 전면전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강경한 기조, 약간 그 신문에 나온 어떤 어조를 보면 그래요. 네타야후 어조하고 약간 지금 여기 앉아서 그런 걸 좀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되게 확산은 기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한번 우리가 중동의 맹주로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겨울에 2월 달에 전쟁을 개시를 했잖아요. 개시를 할 때 지금 그 3년 가고 있습니다. 3년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올라갔던 종목이 전쟁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 있죠.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그게 몇 개월 갔냐면 3개월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휴전이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은 2개월, 3개월을 계속 배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사료 관련주,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확산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1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짧게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95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35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